재미와 흥미를 더한 감사합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2부작이라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하균 배우님의 살아있는 눈빛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시즌2를 기대하는 만큼 저 또한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세 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건웅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러졌는데 왜 어떤 사유로 쓰러졌는지이죠. 두 번째는 의식을 되찾은 건웅을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죽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츠클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이죠. 드디어 11화에서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이 밝혀졌습니다. 건웅을 죽인 사람은 일타쌍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건웅을 죽임으로써 비자금도 가로채고 사장 자리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휴건설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누적되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건웅이 사장 자리에 취임한 후 재정 상태가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즉 회사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쥐새끼들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일은 건웅 죽음과 비자금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구치소에 있는 서전무를 찾아가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탄원서를 써주겠다며 그를 회유하죠. 서전무 또한 현재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자리 보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자금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비자금을 만든 사람은 황건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인 것은 건웅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횡령해 비자금을 계속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건 비자금 주인은 건웅이었지만 누군가 그 비자금을 가로채 현재는 자신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전무는 건웅이 깨어나면 기가 차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건웅이 간밤에 죽었다는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리죠. 어쩌면 서전무의 이 말에 건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있죠. 바로 건웅이 깨어나면 비자금을 가로챈 자신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황건웅이 회사에 금고지기 하나 심어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비자금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감사팀에서는 비자금 소유주로 대웅을 의심하는데요. 신차일이 건웅병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건웅이 사망하기 직전 대웅이 병실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죠. 즉 건웅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한 것이 대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웅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웅이 야밤에 건웅을 찾아간 이유가 밝혀졌죠. 바로 형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형수가 시킨 것인지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아 결국 병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겨우 의식을 되찾은 형이 좋아하지도 않았던 대웅에게 문자를 보내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또 하나 의문인 것은 건웅 핸드폰을 세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문자를 형수가 보낸 것일까요? 만일 형수가 보냈다고 한다면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세웅이판 함정으로 보입니다. 대웅은 경찰서에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지만 그 어디에도 라이터가 없는데요. 대웅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라이터가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그의 라이터 또한 누군가 대웅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건웅이 죽기 직전 병실에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11화에서 대웅 측근으로 최종우 본부장이 등장했는데요. 분명 비자금을 밝히는 데 있어 이 사람이 키맨일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황세웅이 그를 불러들인 것이었는데요. 세웅이 그를 구매본부장을 시키는 것에 있어 형 때부터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웅은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세웅은 건웅의 금고지기인 최종우를 자신의 비자금 관리를 위해
구매본부장으로 다시 꽂아놓은 것입니다. 신차일은 이렇게 해서 아츠클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츠클은 정상적인 회사라기보다는 비자금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일입니다. 건웅 죽음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한데요. 방기호는 비자금 주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부검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죠.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비자금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츠클의 대표는 벤자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협력업체를 통해 메일을 보낸 IP를 추적하다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벤자민은 한국에 없고 미국의 가족들과 거주 중이며 최근 5년간 한국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벤자민은 아츠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이름만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설계회사에 메일을 보내고 제휴건설에서 돈을 받은 아츠클의 실소유주가 비자금의 현소유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츠클의 위치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IP를 통해 위치를 추적해보지만 장소가 여러 장소로 나오며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죠. 신차일은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비자금 소유주를 잡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최종우한테 황세영과 어떤 관계인지 아츠클을 통해 만든 비자금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선택사항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형사고발 당한다이죠. 두 번째는 비자금 소유주를 알리고 선처를 바란다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알려준 이유는 혼자 뒤집어 쓸 수 있기에 비자금 주인한테 달려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때 자신들은 그를 미행해 비자금 소유주를 잡는 것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죠. 그런데 이제 최종우가 쓸모가 없어진 탓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 한 것일까요? 현장에 도착한 신차일은 쓰러져 있는 최종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신차일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군가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신차일을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신차일이 정신력이 너무 강한 것일까요? 주변은 불길에 휩싸여 있고 누군가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모두 짐작했던 바로 그 사람 황세웅이죠. 결국 형의 비자금을 가로채고 사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건웅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실감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범죄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죠. 또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선입견을 갖게 되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화에서는 결국 세웅의 가면 속에 숨겨진 그의 정체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인 방기호는 어린 시절부터 세웅을 아주 예뻐했었는데요. 비자금 때문에 형을 죽인 세웅의 비열함에 경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기호가 대웅을 마냥 미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11화에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속내에는 대웅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일이 대웅을 의심할 때 대웅이 거칠기는 하지만 형을 죽일 정도의 아이는 아니라는 말을 했죠. 대웅은 결국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형들로부터 조롱받으며 자랐으나 결국 최종 승리자는 대웅인 것이죠. 서진은 잠시나마 삼촌이라 부르는 대웅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차일은 제휴건설의 크고 작은 쥐새끼들을 모두 박멸하고 새로운 쥐새끼를 잡으러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